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한번 여러분과 그 첫 번째 고고학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뭔가 여러분과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 영화 속에 반영된 그러한 그 고고학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해요. 얼마 전에 그 올해 초에 그 넷플릭스에서 The Dig라는 영화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영국에서 이제 그 실제 있었었던 그 발굴 이야기를 다루어서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걸 뭐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사실 뭐 인디애나 존스 같은 그러한 그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한 모험 이야기만 그 있었다가 이렇게 실제 발굴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그러한 그 반향도 있었고요. 제가 한번 봐도 여러 가지로 그 뭐라 그럴까 실제 고고화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정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고고학자의 발굴 이야기이긴 하지만, 경험담이지만, 저한테는 그게 좀 상당히 다르게 다가왔거든요. 왜냐면은 그 실제 배경이었었던 그 지역, 그 발굴된 유적 이름이 그 서튼호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서튼호는 이제 서스는 이제 남쪽, 트는 이제 보통 뭐 마을 또는 뭐 그러한 벌판을 의미하고, 후는 이제 그러한 그 뾰족한 언덕을 의미하거든요. 서튼호, 그러니까 고대의 그 잉글랜드어인데요. 여기에서 발견된 그 유물이 서기 그 7세기 때 이 지역에서 발견된 그러한 그 아주 중요한 황금 예술들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 예술의 계통이 보통 우리가 그 훈족이라고 이야기하죠. 멀게는 그 기원 전후한 시기에 그 동쪽 중국 북방에서 있었던 북경로가 사라지면서 전 유라시아에 그 큰 영향을 주어가지고 서기 그 5세기 때 그 큰 유럽에 영향을 주었었던 그 훈족의 황금 예술의 어떠한 그 영향이 가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한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한번 그 디그라는 한번 그 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원래 이 디그라는 그 이야기는요, 고고학 자체보다는 이제 그 발굴을 그 중심으로 다루었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땅의 그 영지에 소유자였었던 그 홀로 살고 있었던 에디 프리티라는 그 여성하고, 그 여성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그 영토에 있었던 그 고분을 그 매질 브라운이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발굴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을 그 아케올로지스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엑스커베이터라고 이야기해요. 즉 학문적인 고고학자라기보다는 이제 발굴을 업으로 하는 그러한 반아마추어 고고학자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이 고고학이 가장 먼저 발달된 나라가 바로 영국이라고 또 많이들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그 사건이 발굴이 발생되었던 바로 그 시점이 1939년도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2차 대전 직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영국은 꽤 발달된 수준이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에서 고용된 그러한 전문적인 고고학자들은 그 대학이나 박물관에 있었던 그 일부분들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그 애호가와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 서튼호는 아주 유명한 유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제 그 대형 박물관 또는 뭐 브리티시 뮤지엄에 가보면은 아주 크게 이렇게 하나의 그 구역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만은 중간에 이 유적이 중요하다는 걸 밝혀지고 난 다음에 전문적인 고고학자들이 여기서 발굴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발굴을 주도하고, 이제 매질 브라운은 이제 뒤편으로 밀려나가지고 뒤에서 이제 발굴을 도와주는 그러한 그 역할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실은 이게 이 당시만 해도 이 유물이 이 사람의 그 에디 프리티라는 땅 주인 소유였긴 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박물관에 기증할 그러한 의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거를 이제 어떠한 대가 없이 이제 그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시가 되는 어떠한 큰 계기를 이루었는데요. 이 영화는 바로 이제 그러한 그 진정한 발굴의 그 영웅, 숨겨진 영웅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발굴해내서 이제 뭐랄까 이 개개인의 어떠한 아픔도 있을 수 있었겠고, 다양한 그러한 이야기를 엮어가지고 상당히 잘 만든 그러한 그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의 키워드는 사실 이 서튼 후라고 하는 그 유적이 주고 있는 의의하고도 일치합니다. 바로 변방이에요. 변두리에서 뒤에 숨어 있었던 그 진짜 고고학 영웅을 밝혀주듯이 이 서튼 후 역시 변방으로만 맴돌던 그 영국의 고대 문화를 밝혀주었는데요. 이제 바로 그 이야기가 제가 오늘 하고 싶어 했었다는 이 더 디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그 고고학적 맥락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튼 후는요, 사실 그 앵글로 섹슨이라고 하는 그 동잉글랜드 왕국의 그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그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이제 정확하게 누구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만 추측컨대 그 라드발드라고 하는 사람 약 한 624년에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그 사람의 무덤일 것이다라는 어떠한 그 설만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뭐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은 거대한 배 모양의 관을 만들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 모양의 관, 그리고 마치 배에다 그 사람이 태워서 엄청나게 많은 황금들을 넣어서 이제 장례 지내는 것을 흔히 우리는 바이킹의 무덤에서 많이 이제 떠올려요. 그런데 이 바이킹도 이제 멀리 보면은 이제 게르만 계통 사람들의 한 일파지 않습니까? 이게 중세시대 게르만 계통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풍습이에요. 우리 얼핏 생각하면은 바다를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배에다 묻었을 것이다. 그것이 아마 반은 맞고 이 반은 틀릴 거예요. 왜냐면은 반드시 배를 탄다고 배에다 묻는 경우는 사실 꼭 일치하진 않거든요. 예컨대 이 아시아로 넘어와서 보면은요, 이 배 모양의 관을 만드는 그 대표적인 지역이 중국의 사천, 쓰촨 지역입니다. 여기는 선관장이라고 해서 배 모양 관을 만드는데 그 배 모양 관을 바닷가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절벽 위에 넣기도 하고요. 또 약 한 4,000년 전 신강성 남부 실크로드를 관통하는 로프노르라는 지역에 있는 유명한 샤오허라는 소화묘지라고 하는 무덤이 있죠. 여기에는 사막입니다. 전체가 이 타클라마칸 사막 밑에 있는데 전체가 다 이제 4,000년 전에 배 모양의 관으로 무슨 함대를 이루어서 어딘가를 가는 것 같은 그러한 거대한 배 모양 무덤을 만들었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삼도천을 건너서 저승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승관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서튼 호에서는요, 영화도 나옵니다만은 황금 유물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날뛰죠. 그 이유가 이게 바로 이 지역이 그냥 오랑캐들이 살던 곳이 아니라 6세기 때 프랑코 왕국의 사람들이죠. 메로빙거 왕조의 금화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때까지는 중세 암흑기라고 해가지고 정말 아무런 어떠한 문명의 빛은 없는 곳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미 이때 이미 대륙에서 확산된 그러한 황금 문화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황금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발굴 당시에는 메로빙거 금화가 6세기 때 거라서 6세기 정도로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6세기나 7세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메로빙거 황금 예술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중세의 대표적인 황금 예술품들이 번성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구에서는 유명한 아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훈족의 왕이죠. 훈족의 왕이 로마 제국의 동쪽을 공격을 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연쇄작용처럼 밀려가지고 전체 서로마가 이제 멸망하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게르만 계통의 민족들의 확산, 결국은 훈족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들 사이에 이 공통적인 예술 양식이 보여요. 이것을 흔히 Migration Period Art라고 해가지고요. 민족 이동 시기의 예술. 우리는 보통 이제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민족 대이동식이라고 흔히 씁니다. 러시아 말도 벨리카야 페레실리니아 해가지고 이제 위대한 민족 이동식이다. 근데 이때 게르만족의 일파 중에 하나인 앵글로 섹슨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의 동남부죠. 서프크 지역에서 살았고, 바로 그 사람들 중에서 왕족의 무덤이 바로 지금 이 더 디그에서 이야기하는 서튼 후의 유적입니다. 서튼 후에서는요, 이렇게 그 다양한 이렇게 그 황금 만드는 기술이 사용되었는데, 특히 이렇게 황금으로 테를 두르고 그 안에 이제 다양한 보석들, 보통 가넷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또 실제 영화에서 보면은 발굴하는 장면이 잠깐 등장하는데, 그 클래스프라고 하는 장식이 있어요. 어깨에 얹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흉노하고 훈족,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허리띠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형 장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동물형 대구, 뭐 버클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한국도 보면 왜 대표적인 그 세운농검 시대 때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동물형 대구 내지는 뭐 동물형 장식, 결국은 허리띠입니다. 예, 허리를 거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말을 타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몸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허리띠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금관은 아닙니다. 금관은 유럽 사람들이나 한국에서 나오죠. 이 유목민들은 썼다가는 무거워서 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럽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그러한 옷에 이제 포인트를 주고 장식을 하면서 거기에 가장 자신의 비싼 귀금속을 장착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바로 그것이 옷깃을 여미는 그 피불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리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클래스프라고 해서 어깨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자의 기호에 맞게 쓰였지만은 황금을 만드는 기술 자체는 이 넓게 훈족의 그러한 예술에서 기반했고, 그 기본적인 자신들의 그러한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각 문화와 기호에 맞게 계속 변형이 되고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쓰는 기법이 그 르프세라고 해서 이제 타출 기법, 그리고 자잘한 알갱이들을 갖다가 넣는 그러한 그 누금세공, 그리고 보석을 넣는 그러한 상감 기법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고요. 또 이렇게 그 다양한 기하학적 무늬를 넣는데요. 보다시피 기하학 무늬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기하학이 아니라 바로 이 동물 장식입니다. 이러한 동물 장식은 나중에 이 나폴레옹 시절에도 이것을 쓸 정도로 상당히 널리 그리고 오랫동안 수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 전역에 이게 그 중세 그 다크 에이지라고 하죠. 중세 암흑기인 줄 알았더니만 이게 암흑기가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예술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뭐 여르빙거 왕조는 그 당시에 중세를 대표하는 왕조였는데, 그러한 예술의 또 문화 영향은 영국까지도 확산되었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 더 디그에서 나오는 서튼 후가 널리 주목받았었던 바로 그 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비유하면 이게 마치 훈족 시대에 그 다양한 유물들이 동쪽으로 멀리 신라까지 유물의 이 기술이 확산돼서 전래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까지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 서쪽으로는 멀리 영국까지 이제 발견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 동고트족 같은 경우는 도나우족과 이탈리아, 지금 말씀드렸던 프랑크족은 서부 독일, 그 다음에 앵글로색슨은 영국.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로마 문명권에서는 공통적으로 바바리안이라고 했어요. 야만인족이죠. 예.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을 쉽게 죽이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동유럽의 바바리안들은요, 금세공 기술이 물론 기본적인 그 유목민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 기술에다가 로마의 공예 기술까지도 이 사람들이 배워서 숙달했어요. 이게 당연한 원리인 게요, 철저하게 그러한 그 금세공 기술자들은요, 자신들에게 그러한 그 유물을, 그 물건을 주문하는 그 주문자들의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갖고 있는 자신의 실력에다가 계속 그 주문자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주문자 결국은 이제 그러한 왕조들 내지는 그러한 그 귀족들이겠죠. 그래서 이 특히 금세공 기술들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엄청나게 넓은, 그러니까 국가를 초월해서 갑니다. 우리 보통 어떠한 특정 나라의 특정 전통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보통 국가를 초월합니다. 청동 장인들은 누가 쉽게 옆에서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나라의 귀족들 내지는
그러한 왕들에게만 계속 따라서 전리되는 것이죠. 한번 요즘으로 많이 비유하면 이런 것이죠. 아마 우리 최고급 외제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외제차가 예컨대 이탈리면 이탈리, 독일에서 만들어진다고 치면은 그것이 사방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탈리 다음에 동유럽, 시베리아, 바이카루스, 한국 이렇게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그 외제차를 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 부자들, 그거는 이제 꼭 가까우고 관계없이 그냥 점프하듯이 널리 확산됩니다. 마찬가지로 황금 예술도요, 순식간에 그 전 유라시아 일대를 유럽의 끝과 아시아의 끝으로 갈 수 있었던 건 바로 그와 같은 거는 금세공 기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그 더 디그가 주고 있는 그러한 고고학적인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인데요. 저는 사실은 서튼호에서 발견되었었던 그 민족 대이동식의 황금 예술이 한반도와도 상당히 그 유사성이 있죠. 그렇다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앵글로색슨이 훈족의 후예냐 관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우리에게는 시사점이 있어요. 바로 변방입니다. 변방. 우리가 바로 서기 4, 6세기에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대라 생각했었던 바로 그 시절. 그리고 동양에서는 이제 동아시아의 다양한 나라들이 소위 말하는 유진 남북조 오랑캐들이 정신없이 이렇게 중원을 침략하던 그런 시점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그렇게 치부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 4, 6세기에요. 이 훈족이 이제 동쪽에서 와서 이 유럽을 흔들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일파는 영국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알고 봤었더니만은 상당히 높은 그 수준의 황금 예술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바로 더 디그에서는 그들을 발견한 진짜 사람들은 역시 진짜 고고학자로 내지는 명망이 있는 고고학자가 아니었었던 그러한 베질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알려져 있지 않았었던 프리티라고 하는, 에디 프리티라고 하는 그 두 분에 대한 재평가였죠. 사실, 지난 1000년 넘게 거의 1200~3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변방의 오랑캐로만 치부되었습니다. 그런데, 훈족의 게르만족의 대이동, 영국에 정착한 앵글로 섹슨, 또 나아가서 바이킹도 그렇습니다. 바이킹 같은 경우도 남폭의 이미지가 강하지만요. 사실 신대륙을 처음 이제 유럽에서 간 사람들은 컬럼버스가 아니라 바이킹이라는 것은 이미 고고학적으로도 확인됐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 고고학 발굴은 우리가 그동안 문헌에서는 잘 기록되지 않고 편견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재평가하게 도와줍니다. 서양에서 암흑기로 명명되었던 바로 그 시기는 유라시아 초원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가 유럽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영화 더 디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화려한 유물을 발견한 진정한 영웅이 따로 있듯이 진정한 암흑시대로 치부되었었던 중세 유럽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한 지역, 한 국가에 얽매이지 않고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동과 서로 널리 확산되어 갔었던 바로 그 훈족의 황금 예술입니다. 비단 서튼우뿐이 아닙니다. 문헌의 늪과 편견에 가리워진 고대 세계의 진실된 모습은 고고학이라는 그러한 열쇠로 그 빗장을 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고학의 매력은 이런 데에 있는 것이지요. 자, 아마 이렇게 본다면은 더 디그가 갖고 있었던 그 서튼 후의 유물의 평가를 한번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서튼 후에서 그 전시된 유물들을요, 대형 박물관에 갔을 때 크게 나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말 많이 농담처럼 하거든요. 영국에 있는데 가장 영국제 물건이 없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농담하면은 정답은, 브리티시 뮤지엄이에요. 전부 다 다른 나라에서 왜 이렇게 영국이 식민지를 만들면서 가지고 온 것들이 거기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이제 영국 것으로 거기에서 아주 크게, 그리고 또 화려함으로 또 밀리지 않았었던 바로 그 유물들이 이 서튼 후에서 나온 것이었고요. 바로 더 디그는 그 영국이 자랑하는 자기 본토의 그 유물을
발견했었던 그 고고학자들의 그러한 그 모습을 다루고 있죠.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그렇게 좋아했었던 바로 그 황금 유물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기원했었던 훈족의 황금 예술이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더 좋은 이야기로 이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